안녕하세요, 쿨가지입니다. 투표를 진행했었죠. 투표 결과 오리지널 의상이 뽑혔습니다. 저는 슈퍼히어로 투표했는데 주작을 시도했으나 부계정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택도 없더라고요. 다음엔 좀 더 열심히 주작을 여느 때처럼 앞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앞머리가 비주얼에 꽤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캐릭터의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있고 없고가 앞머리에서 많이 체감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인 브릿지도 만들어주는데요. 원본엔 한 가닥이지만 이후에 흩날리는 묘사를 위해서 가닥을 추가해줍니다. 옆머리도 같은 방식으로 묘사를 해주면 앞머리는 끝이 납니다. 점점 태가 나는 것 같죠? 뒷머리는 반묶음 머리이기 때문에 윗부분만 흐름 따라서 머리카락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리본도 만들어주고요. 귀걸이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실제로 꺼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 될지. 꺼내서 작업할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신나게 만들고 있네요. 이전까지는 포즈를 취해도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많이 바뀌는 부분을 러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포즈를 잡아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포즈는 실물이 없으면 포즈를 잡기가 힘든데요. 저에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라는 생체 피규어가 있기 때문에 자괴감만 버틴다면 직접 포즈를 취해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잡은 포즈를 참고해서 신체를 배치해주면 됩니다. 신체가 배치되었으면 신발을 만들어주는데요. 신발의 구조를 잘 해석하면서 빚어주면 됩니다. 디테일을 살리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뭔가 저번 영상부터 신발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디테일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 살아야 나중에 노력에 대한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살려줍시다. 앞서서 세팅했던 뒷머리를 수정해줘야 하는데요. 무슨 캐리건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 각 고유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람 방향을 고려해주면서 구부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한쪽 방향으로만 구부려주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만든 캐리건 머리대로 머리카락을 배치하고 결을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나름 잘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묘사를 해줍니다. 가닥가닥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천천히 파줍니다. 해주면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다. 뒷모습도 그럴듯하죠? 걸쳐져 있는 후드를 만드는데요. 기본 도형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다듬어 줍니다. 어떤 도형부터 시작할지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사각별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면 구조는 쉽지만 도색이 힘들어지는데요. 나중일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도색은 미래에 제가 하기 때문에 미뤄둡시다. 허벅지에 초커랑 오른쪽 발목에 망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마무리로 장식물을 만들어서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앞서서 러프하게 만들어둔 후드도 주름 묘사를 해주는데요. 팔이 어디 쪽으로 돌아가는지 볼륨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면서 묘사해주면 됩니다. 빼먹은 디테일들도 마무리 지어주고요. 소매도 만들어서 각각 팔목에 달아줍시다. 팔 부분에 끈이 있는데 팔 부분의 끈도 실제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고 바지도 주름을 줘서 생동감 있게 마무리 짓습니다. 발판은 심심한 것 같아서 카펫 느낌으로 묘사를 했고요. 왁타버스 로고랑 주르르님 사인을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어째저째 모델링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후가공의 차례네요. 모델링을 직접 했기 때문에 세세한 모양을 기억해서 그대로 깎아주면 됩니다. 서로 파츠가 잘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사실 이걸 사포질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뭐. 후가공을 마쳤으면 밑색을 깔아주는데요. 흰색은 흰색을 깔아주고 분홍색은 분홍색을 깔아줍니다. 사실 저도 지금 써보는 방식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망하진 않겠죠 뭐. 머리카락도 붉은 계열이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밑색을 칠해줍니다. 워커도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만들었던 귀걸이 부품입니다. 사이즈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귀와 귀걸이를 연결해주는 부품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천천히 황동봉을 통해서 부품을 하나하나 연결해주면 이 부품은 완성입니다.
도색은 뒤에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헤어 컬러는 미리 조색을 해놨는데요. 색깔이 5가지 정도 되네요. 아까 밑색을 뿌려놓은 머리카락에 진한 색깔부터 뿌려줍니다. 끝부분만 미리 뿌려주고 이후에 메인 색깔로 덮어줄 겁니다. 메인 색깔을 전체적으로 덮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칠했던 끝 색깔이 보일랑 말랑 있는 듯 없는 듯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래저래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느낌으로 모델링 했지만 안쪽을 의식하면서 이너 컬러를 따로 입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끝부분만 따로 도색을 해주면 앞머리를 제외한 머리카락은 끝이 납니다. 이번에 앞머리는 조금 다른 기법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투명하게 뽑아서 뒤쪽이 어느 정도 비쳐 보이는 방식으로 시스루 느낌으로 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덮여있으면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눈썹이 어느 정도 비추는 느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쪽부터 메인 컬러로 칠해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위쪽부터 그라데이션 표현을 하되 아래쪽까지 도료가 닿지 않도록 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일 아래쪽에 투명도가 유지돼서 시스루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럴듯하죠? 그냥 두면 심심하니까 앞머리 쪽에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건데요. 천천히 그린 다음에 지워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초커의 레이스 부분은 투명한 도료로 마감해주고 띠 부분은 직접 칠해줘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나름 느낌은 살린 것 같죠? 후드 같은 경우에는 밑색을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두운 부분만 묘사해줬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 치고 노력이 덜 들어가서 가성비가 좋네요.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선 기쁘기만 합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칠할 건데요. 금속 도료는 붓을 쉽게 더럽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금속 부품을 도색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도 쉽고요. 영상이나 붙여놨지 실제로는 따로 도색했습니다. 왜 항상 효율적인 방식은 일이 다 끝난 뒤에나 생각이 나는 걸까요?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죠. 피부를 도색할 때는 원본보다 조금 더 하얗게 한다는 느낌으로 도색해주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에 망사를 한 땀 한 땀 튀어나온 부분을 따라서 검정색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교차되어 있는 망사 특성상 똑같은 작업을 4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망사 양말 상단에 위치한 이게 레이스인가? 아무튼 이걸 붓으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망사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더 집중해서 디테일을 살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후에 투명한 검정색을 뿌려서 밀도 있는 망사를 표현해줍니다. 나름 의도대로 묘사된 것 같네요. 원래는 제가 보면서 하려고 그려놓은 건데 이번에 영상에 한번 넣어볼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보통 한 10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라인을 그리는 단계에서 약 5-6시간 정도 써서 대칭을 맞춰줍니다. 대칭을 맞췄으면 추가적인 속눈썹을 그려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속눈썹을 표현해줍니다. 얇은 붓으로 천천히 지워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색상은 퍼스널 컬러이기 때문에 조색에 신경을 많이 써서 동공 아랫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윗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워주면 동공의 바탕은 완성입니다. 이후에는 나름 그려놓은 설계를 참고해서 그려나가면 되는데요. 분명히 어떻게 그릴지 계획도 제가 했고 막상 그리는 것도 전데요. 중간부터는 저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팩트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눈을 가리고 피부색을 입혀준 다음에 눈을 제외한 나머지 디테일을 채워주면 얼굴은 끝이 납니다. 보랑 가운데 홍조가 살짝 비워진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붓으로 살짝 지워가면서 묘사를 해주고 아랫입술이 흐리게 있어서 붉은 계열 투명 도료로 칠해줬습니다. 귀걸이 아랫부분은 투명함을 살려서 도색을 해주고 하트 모양은 붓으로 칠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광택 묘사를 달리해서 금속 느낌이 나게 마감을 할 겁니다. 로고를 칠해서 발판까지 마무리 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세돌의 주르르님 피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도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네요. 또 봅시다.